전입신고가 가능하긴 한데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오피스텔에 살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겪는 고민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지로 쓰면서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아파트처럼 단순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복잡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는 방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제가 강조할 테니 꼭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추가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먼저 업무용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원래는 사무실이나 창업 공간을 목적으로 설계된 건물이죠. 그런데 내부 구조를 보면 주방, 욕실, 침실이 모두 갖춰져 있어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청약, 주민 서비스에서 아파트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욕실, 주방 같은 기본 설비가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도 거주 목적이 드러나면 더 확실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생기죠. 일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는 건축물 대장의 업무시설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하거나 현장 확인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을 챙겨두시는 게 좋아요. 전입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문제 없다면 보통 13일 안에 주민등록 등본이 발급돼요. 하지만 거절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항해 민원을 넣거나 보완 자료를 제출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거주하면서 꼭 알아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애매합니다. 법원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쓰였는지가 핵심 기준이라 일부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세금 문제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서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건 이점이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도 못 받습니다. 셋째, 청약에 영향을 줍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되긴 하지만 가점은 쌓이지 않아요. 만약 추후 주택으로 분류된다면 유주택자가 되어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죠. 넷째, 주민센터 서비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은 누릴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복지 서비스가 오피스텔 거주자에겐 제한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 위반 우려도 존재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건물 전체적으로 단속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전입신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절차와 주의사항을 꼭 체크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실제 사례와 추가 설명을 꼭 참고해보세요. 지금 바로 실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청약 자격이나 세금 문제에서 불이익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결국 내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길이에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